10개 미만으로 한번 해볼게요. 양쪽에서 떨구덕거리긴 해요. 떨그덕거리는 느낌 나고, 삼두의 자극은 잘 와요? 안 옵니다. 삼두 자극 잘 모르겠고, 이 슬슬 불편감이 있나요? 이제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. 벌써 부담이 와요? 네. 팔을 그냥 뒤로 넘겨볼게요. 이게 넘겼을 때 일단 여기 힘 느껴지시나요?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좀 더 짱짱한 것 같긴 해요. 그쵸? 그런 느낌들이 좀 차이가 있죠? 네, 조금 있어요. 그러니까 팔 딱 접이면 여기 짱짱해 안 짱짱해? 짱짱해. 그 얘 힘으로 올라와. 이게 삼두 운동이잖아요. 그러면 당연히 관절 쓰인 느낌이 없고 얘로 그냥 운동하면 됩니다. 편해요. 그쵸? 심지어 삼두 좀 덜덜덜 거리면서 쓰는 거 보이죠? 좀 어떠셨어요? 삼도 아파요. 그쵸? 삼두가 아프죠?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, 혁쌤입니다. 오늘도 게스트 한 분 모셨는데요. 간단하게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영등포구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고다영이라고 합니다. 선생님은 좀 어떤 고민이 있어서 여기 방문하게 되었을까요? 제가 뭐 헬스나 뭐 필라테스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팔꿈치 관절을 쓸 때 불편감이 평소에 좀 많았고요. 아무래도 이제 팔을 제가 잘 못 쓰다 보니까 등 운동할 때도 자극이 잘 안 오고 특히 팔꿈치에서는 통증이 좀 있어요. 뭐 중량 같은 거 할 때 삼두 운동할 때 아령을 들고 이렇게 올릴 때마다 팔꿈치가 찌릿찌릿하다든지 좀 낮은 무게로 해도 그러더라고요. 양쪽 다 동일하게 불편한가요? 그런 거 같아요. 근데 왼쪽이 조금 더 불편한 것 같습니다. 왼쪽이 조금 더? 운동할 때도 좀 더 왼쪽이 뭔가 불편감들이 드러나는 게 있나요? 등 운동할 때 자극이 잘 안 온다고 했잖아요. 네네네. 네, 그때 등을 좀 높은 무게를 치다 보면 왼쪽 손목이 항상 뒤틀려요.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것 같아요. 이거는 상완 전략까지 같이 봐야 되는 케이스로 보이네요.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극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. 근데 이제 자극이라는 게 정확하게 이제 이 견갑골과 흉벽이 얼만큼 잘 맞닿아 있냐,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, 약간 플랫하시거나 이쪽 운동들에 대해서 움직임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정확히 잡혀있지 않으면 충분히 좀 느끼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등이거든요. 헬스 초보자분들이 등 잘 안 느껴지면 등은 보통 말이 뭐 팔이 약해서다, 아니면 뭐 등이 아직 근육이 발달 안 돼서다, 없는 체형이다,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는 원리만 입각하면 아마 오늘도 충분히 그 느낌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단 운동 한번 직접 보고, 그리고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바로 이동하실게요. 자, 5kg 한번 들고 한번 자세 취해 볼게요. 반복해볼까요? 10개 미만으로 한번 해볼게요. 양쪽에서 떨구덕거리긴 해요. 떨그덕거리는 느낌 나고, 삼두의 자극은 잘 와요? 안 옵니다. 삼두 자극 잘 모르겠고, 이 슬슬 불편감이 있나요? 아직 괜찮아요. 이게 좀 빈도가 계속 무조건 직관적이진 않나 보네요. 네, 처음에 한 번 했을 때 아플 때도 있고 이제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. 벌써 부담이 와요? 네. 근데 사실 지금 이거 하고 있을 때 벌써 얘로 하고 있다라는 느낌 나지 않아요? 근데 원래 이 윗팔뼈는 고정하고 아랫팔뼈만 움직이는 동작 아닌가요? 그쵸. 근데 그렇게 따지면 스쿼트 할 때 무릎에 힘이 들어가면서 무릎으로 스쿼트 하지 않잖아요. 그렇죠. 그 스쿼트 할 때는 엉덩이랑 고가지 느끼는데 왜 이건 얘만 느끼면 잘못된 거죠. 힘든데요? 그렇죠. 지금 할 때 느껴지셨죠? 팔꿈치만 움직인다는 거. 네. 우리가 스쿼트 할 때도 무릎만 느껴지시네요. 아니요. 그렇죠. 스쿼트는 얘를 잘 느끼는데 얘는 똑같은 동작인데도 팔꿈치만 느낀다는 건 관절 축이 고정이 잘 안 돼 있다라고 보는 건데, 이 당연히 단단하게 딱 유지해 놨는데 이게 왜 고정이 안 됐냐라고 할 수 있지만, 힘이라는 게 결국은 연결돼 있는 느낌이 나야 되잖아요. 내가 단순히 발이 지면이 돼 있다고 해서 힘을 연결했다고 볼 수 없는 게, 제가 이렇게 밀면 넘어지잖아요. 보통 힘을 연결한다는 건 뭐 체중을 조금 더 일로 민다든지 저를 저항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이 연결돼 있음을 느껴야 되는데, 이 연결됨이 없으면 날아다니겠죠. 다시 선생님께서 아까 그 자세를 취해 주시고, 취한 상태에서 이미 여기가 진짜 와 엄청 단단하네라는 느낌이 빡 나야 되거든요. 일단 그 느낌이 있나요? 견갑대가 짱짱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. 빡 하고 그 흉곽이 엄청 쫙 하고 넓어진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. 근데 그 느낌이 지금 온전치가 않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깨 쪽에 이 안정성이 떨어지면 원위부 쪽에 더 부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, 우리 조인트 바이 조인트 어퍼를 생각해 봤을 땐 팔꿈치 관절이나 손목 관절이 더 많은 부담을 받을 수 있어요. 심지어 왼쪽이 견갑이 더 들려요. 거기에 플러스 전체적인 흉곽을 잘 못 쓰는 이 상태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안정성이 떨어진 거예요. 흉곽을 못 쓴다고 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는 팔을 그냥 뒤로 넘겨볼게요. 이게 넘겼을 때 일단 여기 힘 느껴지시나요?
힘을 주는 개념이 아니에요. 그냥 느껴져야 돼요. 근데 지금 넘겼을 때 엄청 많이 넘어가시거든요. 그렇다는 건 관절이 엄청 유연한 거예요. 사실 우리가 관절의 일정 범위 넘어가면 그 관절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기량적인 근육들의 작용이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. 그래야 관절을 안정시켜줄 수 있는 금방처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. 관절이 엔드레인지를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근육들이 나는 일할 생각이 없어.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예요. 근데 보통은 여기가 엄청 짱짱한 느낌이 진짜 가득하게 나야 돼요.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좀 더 짱짱한 것 같긴 그쵸? 해요. 그런 느낌들이 좀 네. 차이가 있죠. 네, 조금 있어요. 뭐 엄청 과하진 않아도 확실히 네. 왼쪽보다 네. 낫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왼쪽이 손목이 더 꺾이는 이유, 이런 걸 우리는 이미 여기서 사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. 손목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정보 하나 더 드리면 적어도 오른쪽은 얘를 외회전을 쑥 돌렸을 때 이런 데 힘이 조금은 느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. 이거 느껴지시나요 혹시? 비교해볼게요. 네. 둘의 그 짱짱한 차이가 좀 다를 겁니다. 네. 끝까지 갔을 때 얘는 없어요. 얘는 비어있지만 얘는 확실히 회전근개들이 또 관절 끝까지 다 돌았구나라는 감각적인 차이점은 있겠죠. 처음 느껴봐요. 아 그래요? 보통 이런 걸 체크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. 몰랐어요. 왜냐면 이게 사실 이제 CMS의 강의의 좀 이론의 베이스적인 건데 왜 강의를 이렇게 만들었나요에 대한 정의가 아무도 인간 그 누구도 움직임을 배워본 적이 없고 알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움직임에 대한 정의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. 물론 움직임은 예술이기 때문에 어떤 완벽한 형태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려워요. 약간의 경향은 다 보일 수 있겠지만 완벽한 형태라는 건 불가능하거든요. 어느 정도 감각적 정의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해부학책을 보면서 감각적 정의가 있는 책을 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하부승목은 잘 써야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. 그럼 하부승목을 쓴다는 건 도대체 무슨 느낌인가요? 이걸 우리는 정의를 해야 돼요. 근데 그 정의가 없이 단순히 Y레이즈였으니까 이거는 하부승목 운동이야 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부승목을 내가 말한 그 감각대로 쓰고 있는지를 체크해 줘야 돼요. 그래서 조금 더 이 필라테스의 이미지 큐가 중요한 이유기도 하고요. 아무튼 지금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지금 이제 좌우 흉곽의 전략들이 견갑대를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있어요. 지금 코로 숨만 들어 마셔 보셔도 혹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호흡이 지금 어디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? 앞, 옆, 뒤, 위, 아래로 다 구분했을 때 전 상방? 이쪽 위로. 뒤는 좀 어떤 것 같아요? 후하방은 들어오는데 후상방은 아예 안 들어요. 이쪽은 잘 모르겠고 네.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호흡이 들어오면 체크해 보실래요? 들어오는 거예요. 그건 윗가슴 들어오고 마지막 하나만 더 사이드 이쪽도 호흡이 좀 짱짱해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. 오른쪽은 들어오는데 왼쪽은 떨어지고. 아예 안 들어요. 그럼 확실히 지금 뒤쪽 호흡 안 되는 거 하나 제외하고는 왼쪽이 전체로 호흡이 안 되는 것까지 체크해 볼 수 있어요. 지금 보면은 몸을 못 쓰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. 그냥 지금 몸이 어떤 일정 움직임의 경향을 갖고 계신 분이지 그 어떤 특정 움직임을 못 쓴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늘 움직임에 경향만 넣어주면 사실 지금 바로 좋아질 수 있는 분이거든요. 아마 오늘 선생님도 되게 심플하게 그냥 운동 몇 개 시켜주면 아마 평소에 못 느껴봤던 이런 느낌들 받아보면서 운동할 때 불편하지 않은 경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떤 문제가 좀 있는지 직접적인 평가도 한번 해보러 가보겠습니다. 네, 이동하실게요. 우선 오늘 좀 핵심 포인트들이 있어요. 어떤 것들을 좀 잡으면 바퀴일지에 대한 좀 정리를 좀 할 건데 그 전에 확인사살 한 번만 할게요. 어떻게 할 거냐면 인프린트라고 해서 아랫배를 당기는 거를 제가 에이스, 아이스 손가락을 댈 테니까 아랫배를 살짝 홀쭉하게 당겨보시면 볼록하고 올라오는 건 느껴지실 거예요. 느껴지셨나요? 이거를 오른쪽만 조금 더 세게 당긴다고 생각하고 당겨보시면 이거 느껴지실 거예요. 그죠? 이거를 왼쪽도 똑같이 한번 해보실래요? 느껴지셨나요 혹시? 왼쪽 눈이 뭔가 안 된다기보다는 오른쪽보다는 편하게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. 이거는 비정상이 아닙니다, 선생님. 오른손잡이랑 왼손잡이가 있듯이 우리가 힘을 쓰는 경향 자체를 한쪽이 조금 더 우세하게 감각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. 물론 양쪽 다 좋으면 더 좋겠지만 굳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심각하게 문제라고 하진 않는데 왼쪽이 이렇게 못 당기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왼쪽이 안정성이 더 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. 같아도 되는데 오른쪽보다 더 우세하면 좀 이상한 거죠. 그래서 보통 확인해 보는 게 사타구니 안으로 모은다 생각해 보세요. 그랬을 때 여기 안쪽 힘 들어가면 성공입니다. 발이 떨어져도 돼요. 안 떨어지게끔 하면 되는데 발을 세게 누를 필요는 없어요. 애매해. 오케이. 엉덩이가 좀 뜨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면은 여기 사타구니 안쪽에 짠짠하게 느낌이 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들어온다 했어요. 왼쪽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. 왼쪽도 사타구니 안으로 모아볼게요. 얘는 어때요?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이게 훨씬 잘 들어와요. 여기서부터 이미 선생님은 그 비정상 체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. 제가 볼 때 사실 저는 오늘 왼쪽이 안 좋아서 그냥 왼쪽 사이드 쪽 전체 값 넣어주면 된다는데 변수가 하나 생겼죠. 사타구니 모아보시면 이런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. 근데 얘는 지금 다리나 엉덩이가 쓰이잖아요. 그렇다는 건 지금 골두 중심화의 전략은 얘가 조금 더 대퇴가 가까운 거예요. 근데 원래는 이러면 안 돼요. 왼쪽이 약하기 때문에. 근데 여기서 확인사살 상체도 한번 해볼까요? 주먹으로 지그시를 밀어볼게요. 흉곽과 팔 사이에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. 네. 왼쪽도 한 번만 주먹 살짝 지그지그 찔러볼게요. 여기도 있나요? 네.
이거 느낌 차이 어떤지 한번 체크해보세요. 왼쪽 더 밀어볼게요. 이 느낌이랑 오른쪽이랑 한번 비교해보세요. 누가 더 멀고 두껍고 짠짠한지. 오른쪽. 이건 오른쪽이 훨씬 짠짠해요. 원래는 오른쪽이 다 좋게 나와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고관절에서만 왼쪽이 더 좋게 나왔어요. 이렇다라는 건 선생님이 측만증이 있거나 혹은 업다운 슬립 형태의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건데,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고관절의 전략 특성상 좋은 쪽으로 우세해야 되는데 뇌전근이 잘 들어온다라는 거는 골반이 약간 측굴된 경향의 양쪽의 다리 길이가 좀 다른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거고, 그럼 아마 높은 확률로 선생님도 왼쪽이랑 오른쪽의 고관절 전략이 조금 다를 거예요. 사실 저는 이제 여기서 비정상인 걸 봤기 때문에 육안으로 한번 체크를 하거든요. 혹시 고개 한 번만 살짝 들어 올려 보실까요? 지금 발은 동일한 위치에 놓다고 느껴지시죠? 네. 느껴졌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왼쪽은 골반과 대퇴가 가까워요. 그리고 오른쪽은 멉니다. 여기서도 봐도 얘가 훨씬 더 가깝고 멀죠. 그러니까 네. 이쪽이 더 올라가 있고 이쪽이 더 내려가 있는 거거든요. 보통은 전방경사, 후방경사로 서로 균형을 맞춰요. 일반적으로는요. 근데 이건 다리 길이적인 차이가 난다는 소리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이 왼쪽이 지금 찌그러진 체형이고 오른쪽이 조금 더 열려있는 사이드인데, 보통은 이게 서로 맞교차로 일어나면 이렇게까지 생기지 않는데 비정상 패턴들은 이런 전략들이 생겨요. 전략을 봤을 때 왼쪽 사이드가 쪼여진 것보다 오른쪽이 더 넓어요. 무슨 얘기냐면 왼쪽은 호흡을 조금만 들어 마셔도 여기서 차요. 이미 꽉 차거든요. 오른쪽은 숨 진짜 많이 채울 수 있어요. 차이 한번 다 느껴볼게요. 숨을 왼쪽만 쭉 들어 마셔볼게요. 왼쪽은 여기서 벌써 다 찼어요. 오른쪽은요 더 채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선생님도 몸의 경향 자체가 오른쪽이 조금 더 공간을 왼쪽 대신 더 넓게 쓰고 있네요. 그러면 오른쪽이 압력이 약해야 되거든요. 약하다기보다는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조금 더 단단해지기가 오래 걸리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, 워낙 지금 플랫하고 사이드 쪽을 안 쓰는 상태에서 넓게를 오른쪽이 조금 더 유리하게 더 많이 가져가니까 오히려 안정성이 오른쪽이 지금 좋아지. 플랫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드가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진 쪽 이득을 많이 보거든요.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. 전체 공간이 100이라고 치면 원래 5대5로 좀 나눠 씁니다. 근데 보통 50대 50을 각자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운 쪽이 안정성이 떨어져야 돼요. 근데 여기는 지금 못 채운 쪽이에요. 30 정도 호흡을 들어 마신 건데, 보통 20이 떨어지면 여기가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못 써야 되는데 그 20을 여기를 그냥 넘겨버렸어요. 여기가 지금 70을 마셔주고 있고 여기가 30을 마셔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원래 오른쪽이 70을 마셔야 되니까 조금 더 단단해지기가 힘들어야 되는데, 지금은 넓게 공간을 써야 되는 사람인데 그 넓게 쓰는 거를 둘이 좁게 쓰고 있었던 상태에서 얘가 좀 더 넓게 쓰니까 흉곽에서의 반응은 좋은 거고, 다만 고관절에서의 전략은 너무 막 밀려버리니까 얘가 붙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고. 그래서 재밌는 건 내전근 이렇게 하면 안 들어왔잖아요. 근데 골반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에서 사타구니 모아보시면 이땐 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. 왜냐면 공간을 좁게 썼잖아요. 그거만큼 안정성 높아지니까. 그래서 또 오늘의 저희 목표는 이건 변수 체크하려고 한 거였고요. 근데 사실 오늘의 우리 주 목표는 이거 안 아픈 거잖아요. 그래서 양손 만세, 팔 뻗어서 뒤로 넘겼을 때, 쭉 넘겼을 때 여기가 진짜 와 할 정도로 짱짱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. 근데 그 느낌이 있어요, 없어요? 없어요.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게 아픈 거니까 오늘 이거 만들어 줄 거거든요. 사실 왼쪽 오른쪽에 대한 좌우적인 업다운 슬립의 차이, 그게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은 오늘 운동에 가볍게 어드바이스로 넣어줄 거니까 오늘 그 부분은 좀 정보처럼 찾아보시면 되고, 결국 주 목적은 양쪽 다 잘 움직여서 양쪽 다 고관절의 최대 힌지 패턴을 만들어줘서 흉곽 자체를 열고 닫고를 더 크게 움직여 볼 거예요. 그래서 흉곽의 확장과 이 사이드의 움직임이 오늘 좀 핵심 메인이에요. 그 사이드를 좀 잘 쓴다라는 의미가 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서 설명드리면, 옆구리 근육 여기 있잖아요. 여기 움직임이 되게 잘 나와야 돼요. 그러니까 골반을 이렇게 들어서 옆구리 근육 써서 골반을 끌어올려 볼게요. 했을 때 여기 쫀쫀하게 쪼여지는 느낌 있죠. 이 근육들을 오늘 상당히 잘 써볼 거고요. 두 번째는 만졌을 때 아프거나 불편감이 있으면 안 돼요. 이 사이드 근육들이. 근데 장골을 만졌을 때 불편감과 통증이 지금 있죠. 네. 근데 왼쪽이 확실히 좀 안 좋네.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. 두 번째는 아랫배. 두 다리를 들어서 쭉 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때 여기가 느껴져야 돼요. 이 라인 한번 느껴보면 체크해보세요. 이런 데 말고 이런 데가 느껴져야 돼요. 이건 좀 느껴지세요?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짱짱한 느낌이 있어요, 여기까지. 네. 그러면 사실 선생님은 그럼 아랫배 잘 쓰시는 거거든요. 그럼 이 부분은 아마 오늘 운동할 때 그렇게 큰 고려사항 아닐 거예요. 이 두 가지 움직임 잘 만들어주면은 그럼 이제 흉추 열 준비가 된 거죠. 그래서 마지막에 흉추 열고 닫고까지 하면은 이 선생님 만세 했을 때 오 짱짱해요 라는 느낌이 오늘 나면 오늘 성공한 거예요. 그럼 아마 가서 바로 안 아플 거예요. 한번 운동 진행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첫 번째 왼쪽 잘 안 됐었잖아요. 이제 왼쪽 째어보면 오 왼쪽 갑자기 좀 쓰기 편해지죠. 자아가 생겼어요. 그 두 번째는 브릿지 했을 때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. 브릿지 올라가 보시면 아까보다
더 짠짠해질 거고 특히 내려갔을 때 내려갔을 때 이렇게까지 들어간다 싶을 정도로 고관절이 박혀 들어가요. 이제 힘을 주는 게 아니죠. 그냥 들어갔죠. 이게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걸 잘 움직이니까 양쪽 팔 뻗어서 찔러보면 짱짱하죠 지금? 넘기면 어떻게 돼요? 여기 느낌 어때요? 짱짱해요. 짱짱하죠? 그러니까 호흡도 다 뱉어보면 립도 다 쪼여지죠. 이렇게 바뀌고 갖고 올라오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. 오, 가벼워요. 그러니까 팔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고 흉곽이 엄청 확장될 수밖에 없죠. 그냥 가서 바로 힌지 패턴 운동 시켜주면 사실 더 베스트여서 간단한 그냥 힌지 쓰는 거 경험 한 번만 해주고 바로 가서 그냥 팔 운동하면은 아마 안 아플 것 같거든요. 바로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네, 이동하실게요. 자, 벌써 우리가 가슴을 딱 들자마자 체스트가 들리면서 숨 들어 마셔보면 여기 딱 차죠. 그러니까 팔 딱 접이면 여기 짱짱해 안 짱짱해? 짱짱해. 짱짱하는 거야. 그러니까 여기 늘어났잖아. 그 얘 힘으로 올라와. 이게 삼두 운동이잖아. 오. 하나. 그러면 당연히 관절 쓰인 느낌이 없고 얘로 그냥 운동하면 됩니다. 둘. 셋. 괜찮으면 어때요? 편해요. 그렇죠. 심지어 삼두 좀 덜덜덜 거리면서 쓰는 거 보이죠? 네, 느껴져요? 그래서 왼쪽 사이드 조금 더 여기 발바닥 좀 더 밀어줘. 그치? 살짝 왼쪽은 경향이 좀 있어야 돼. 하나만 더 이렇게. 그러면은 5kg입니다. 이거 5kg. 무게 올려도 될 거예요? 네, 더 올려볼게요. 일부러 8kg 가볼게요. 8kg. 거기서 팔은 힘 빼고 얘를 뽑는다는 느낌과 함께 체스트를 살짝 들 거예요. 여기 전방을 늘려주고 그 상태에서 팔꿈치가 쭉 떨어지면서 그냥 그대로 여기로 받는 거예요. 그리고 갖고 올라갈게. 그렇죠, 그거예요. 하나. 맞아요. 둘. 팔꿈치 피는 게 아니라 얘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. 둘. 그렇지, 맞아요. 셋. 팔꿈치를 핀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. 그대로 늘려봐도 얘로 그냥 민다는 느낌. 맞아. 하나만 더 할게요. 오케이. 좋다. 지금 어떠셨어요? 오, 삼도 아파요. 그렇죠. 삼두가 아프죠.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 견갑대가 좀 만사니까 지금 어때요? 짱짱하고 넘겨보면 뒤도 오, 멈췄어요. 아까는 팍 넘어갔는데 이제 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견갑대가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보통 우리가 신전하면 째낀단 말이에요. 째끼는 게 아니라 오늘 왜 이렇게 유연하세요? 엄청 째껴지시네. 자, 내가 가슴을 든다 하기보단요 굳이 좀 설명을 하면 팔을 살짝 우리 견갑골 전방경사 하듯이 어깨가 나갈 거예요. 살짝 오버해서 이렇게 돌린다는 느낌이에요. 그 상태에서 숨을 한번 천천히 쭉 들어 마시면서 가슴만 든다는 느낌이 기립근이 써진다는 느낌이 가슴이 확장될 거예요. 좀 더 들어도 돼. 꼬리뼈 살짝 들리면서 얘가 좀 걸면 기립근 써졌죠? 그럼 빵빵하잖아. 거기서 팔 넘겨봐. 그럼 얘가 이렇게 짱짱해지는 거야. 거기서 이제 팔꿈치 접어서 등 운동하듯이 바깥쪽에서 내려가면 또 이렇게 들어가겠죠. 오케이. 그래서 결론은 가슴을 든다가 아니라 숨을 들어 마셔서 이 체스트가 호배로 열린다. 다시 등 굽었다가 숨을 들어 마시면서 가슴 들어보세요. 이거예요. 이게 신전이에요. 그럼 견갑이 단단히 붙죠. 근데 대부분은 체스트 들어볼까?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B죠. 견갑골이 붙은 게 아니라 날개뼈가 보이니까. 뭐 이런 개념이에요. 이해되셨죠? 거의 뭐 사실 멀쩡했죠. 그냥 운동 이 옆구리에 안 쓰이는 그 경향 잡아준 거 직접적인 이 움직임에 대한 노출시켜준 거 여기에 뭐 상완골 움직임까지 시켜주면 더 베스트인데 사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운동하는데 전혀 문제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. 뭐 여기서 상완골 전략까지 쓰면 더 어깨가 더 붙을 수 있어요. 근데 뭐 그것까지는 이제 뭐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괜찮죠 생각보다? 우리가 비포는 안 찍었지만 재미로 랩풀다운 시켜보는 거 한번 해보고 그리고 마무리로 이제 인터뷰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이동하실게요. 그래서 딱 당기면은 반복. 그렇지. 자, 쭉 늘렸다가 당겨. 그렇지. 늘어난 느낌 나왔나요? 나죠? 쭉 버텨. 더 가봐. 그 버팅으로 당겨. 하나 더. 자, 마지막은 좀 더 빠르게 움직일 거야. 늘렸으면 바로 팡. 늘릴 때는 쭉 늘려주고 다시 둘. 당길 때 팡. 5개 갑니다. 셋. 그렇지. 다시 쭉. 넷. 숨 쉬어야 돼. 내쉴 때 후. 숨 들어 마셨다가 내쉴 때 후. 한 번만 더 숨 들어 마셨다가 숨 내려. 오케이 하고 쭉 늘려서 조심스럽게 일어날게요. 오, 앉아보실게요. 느낌 어땠어요? 오, 좋았어요. 등 느낌 어때요? 평소에는 이렇게 했거든요. 그치. 여기면 쪼이는 느낌이겠지 뭐. 네, 그래서 그냥 눌렀을 때 살이 접히네. 네, 그래서 신전이 좀 무서웠는데 지금 어땠어요? 그 과하게 꺾인 느낌 하나도 없이 등이 왔어요. 등 자극은 어땠어요? 굳이 약간 설명하면? 팔에 하나도 안 왔어요. 그치, 정확히 팔에 아예 쓴다는 느낌이 없지. 날개뼈가 움직이고 상완골이 움직이니까 광배가 짱짱하게 걸려있죠. 저기 늘릴 때도 이렇게 늘렸었어요.
지금 어떻게 늘어난 느낌이었어요? 지금은 여기서 늘어났어요. 아 맞아. 근데 밑에서 하각이 따라간 느낌. 그렇죠. 정확하게 몸 잘 쓰시네요. 이렇게 몸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주제가 팔꿈치랑 상완 운동이었지만 실제로 이 견갑 안정성이 떨어지면 이런 문제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런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아마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. 그럼 저희가 가볼까요? 이게 또 수업이 또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수업 받아보시면서 전반적으로 어떠셨나요? 너무 신기했어요. 어떤 게 좀 신기하셨어요? 일단 횟수가 많지 않았고요. 그리고 평소에 운동했던 것처럼 막 찌릿하고 뻐근하고 뜨거운 그런 근육통이 없었는데 확실했고 저는 무조건 아프고 달달 떨리고 막 힘들어 죽겠고 그래야 이제 운동이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미세한 컨트롤만으로도 이렇게 큰 효과를 본 건 처음이었어요. 좋은 표현이네요. 사실 선생님 말이 맞아요. 진짜 좀 근육이 진짜 아프고 힘들고 사실 그게 진짜 운동이 맞고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. 사실 지금까지 해온 게 잘못된 게 아닌데 근데 다만 우리가 똑같은 에너지를 100을 쓴다고 했을 때도 이 받아들이는 거의 분배 양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. 내가 예를 들면 똑같이 피로감을 줘도 이 근육들이 어떤 근육이 좀 더 피곤한지 어떤 관절이 더 피곤한지가 각자 차이가 있듯 사실 내가 몸을 썼을 때 뭐 우리가 몸을 쓴다라고 하는데 팔을 든다고 해서 뭐 내가 손을 쓸 건지 전화를 쓸 건지 이거 정해놓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. 그냥 드는 거니까 그 전략 자체가 얼만큼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운동이 같은 동작을 해도 피로감이라든지 자극이 들어오니까 달라지니까 사실 장기적 관점에서의 그런 전략을 수정해 준 거지 사실 선생님이 말한 대로 똑같이 운동해야 되는 게 맞아요. 다만 오늘 이 방식대로 운동하면 운동이 좀 재밌죠. 왜냐면 직접적으로 이거다 하고 운동하니까 뭔가 기분 나쁜 통증이나 불편감이 아니라 기분 좋은 좀 이상한 표현일 수 있지만 기분 좋은 수축감?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개 안 해도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없던 근육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. 원래 내 근육은 다 있어요. 근데 하지만 내가 그렇게까지만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몸도 거기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. 노인분들이 컴퓨터를 갑자기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컴퓨터 조금만 뭐 타이핑 치고 뭐 하면 막 아프대. 노인이어서 아픈 게 아니라 사실 컴퓨터를 처음 써보는 뭐 20, 30대가 없겠지만 있어도 아마 아플 거예요. 왜냐면 내가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효율적이 떨어지면 너무 많은 에너지와 관절들이 좀 필요 이상으로 참여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경향을 바꿔준 거죠. 요렇게까지 쓰면 더 좋을 거야 라는 그 학습을 시켜주니까 이렇게 쓰면 편하네 라는 걸 알려준 것뿐 사실 이걸 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. 학습이라는 말이 진짜 정확한 것 같아요. 정확합니다. 사실 어떻게 보면 필라테스가 사실 이런 운동이라고 생각해요. 저는 내 몸을 안 써본 공간까지 다 써보는 거. 그래서 아마 선생님도 지금 충분히 잘하셨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신 분도 알겠지만 몇 개 그냥 딱 말하면 하면 바로 알아들으시잖아요. 운동을 못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고 운동을 이미 잘하고 있는데 그저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걸 못했던 그 이유 하나는 아무도 이런 거에 대한 뭐 혹시 책에 보신 적 있나요? 장고를 이렇게까지 써야 된다? 없어요. 책이 없어요. 어디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정식적 교육에서도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간이 몸이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저도 선생님보다 훨씬 더 몸도 안 좋았고 몸도 잘 못 썼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신 선생님들도 본인 몸이 난 저렇게 왜 못 썼지?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. 지금부터 더 좋아지면 되는 거고 아직 인간 몸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. 지금도 훨씬 더 움직임에 대한 연구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용기 갖고 여기까지 움직여보면 더 좋은 거구나 이렇게 좀 배워보는 시간이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그래도 나름 기대를 갖고 오셨을 텐데 솔직히 어느 정도까지 개선될 거라고 한 예상하고 오셨어요? 대략적인 예상 퍼센트? 솔직하게. 저는 그냥 팔꿈치 통증만 없어질 줄 알았는데 사실 오늘 팔꿈치 통증은 부가적이고 지금 등으로 숨 쉬는 게 느껴져서 너무 신기해요. 이게 강사면은 대부분 플랫백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플랫백이니까 나는 약간의 흉추만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의식적인 걸로 이제 그쵸. 앞쪽을 닫고 막 호흡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 왔었는데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등이 이만해요. 맞아요. 표현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. 진짜 숨 쉴 때마다 느껴져요. 이렇게 하면 통증 없어지는구나 정도 네, 예상했는데 맞아요. 이렇게 바뀔 줄 몰라셨군요. 좋습니다.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많이 또 드린 것 같고 선생님도 또 많이 가져갈 수 있어서 좀 많이 좋네요. 그럼 저희는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안녕.